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즌 3의 첫 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즌의 주제는 노년, 새롭게 배우고 다시 시작하다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배우지 않으면 고립된다. 평생 학습의 진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지금 다시 배우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워? 나는 이미 평생 할 만큼 했어.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어?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 노년기는 배움의 끝일까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과 10년 전과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술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진화했고 사람들의 소통 방식도 크게 바뀌었으며 사회 시스템도 끊임없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는 디지털 전환입니다. 이제 스마트폰 하나면 은행 업무,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각종 공공기관, 서비스까지 거의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결제하는 방식마저도 현금보다는 QR코드, 모바일, 페이를 더 자주 보게 됩니다. 영상통화로 가족을 만나고 단톡방에서 모임을 정하고 포털 사이트 대신 인공지능이 정보를 찾아주는 시대. 이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따라오고 있나요? 젊은 세대는 이런 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들이죠. 반면 중장년층, 특히 노년층은 낯선 기술 앞에서 주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다, 복잡하다고 여겨지던 것이 점점 무서운 것이 되어가고 결국에는 피하고 싶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거부감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사회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친구와의 모임에서 나만 카카오톡을 못 써서 소외되고 가족들과의 영상통화도 어렵게 느껴지고 공공서비스가 디지털화되면서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일들이 늘어납니다. 결국 배움을 멈춘 순간부터 우리는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배우는 것은 언제나 늦지 않았고 노년기에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를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년층의 삶의 질이 국가 전체의 건강성과도 직결됩니다. 다행히도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회가 있어도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 친절한 강사가 있어도 내 안에서 다시 배워보자는 의지가 없다면 그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배움은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기의 배움은 더 깊이 있고 더 풍요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미 살아온 삶에서 많은 경험과 통찰을 갖고 있기에 새로운 지식을 접할 때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삶 전체를 조망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것은 단순히 기능을 익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가능성을 다시 믿는 일입니다. 잊고 지냈던 내 안의 열정, 도전, 호기심을 깨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배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생의 수많은 순간마다 배우고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다시 배우는 것이 두려울까요? 이 강의 시리즈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배움의 의미는 무엇이며 왜 노년기에 더욱 절실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봅니다. 단 한 걸음만 내디디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 배움이야말로 당신의 노년을 다시 빛나게 할 것입니다. 첫째, 평생학습이란 무엇인가? 평생학습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학교 교육이나 직장 내 훈련과 같은 전통적인 교육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은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단지 학창시절이나 젊은 시기에 한정된 배움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전생의 학습 과정을 뜻합니다. 이는 학교나 직장의 테두리를 넘어서 삶 전체에 걸친 배움의 여정을 의미하며 특히 노년기에 더욱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많은 사람들이 배움을 멈추고 과거의 경험만으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술과 생활 방식, 사회적 요구 역시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한 지식뿐 아니라 새로운 세대와의 소통, 사회 속에서의 역할 유지, 그리고 개인의 만족과 성장을 위해서도 평생학습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평생학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함할까요? 우선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거나 컴퓨터로 이메일을 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는 것 등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이제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되었고 노년기에도 이를 익히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고립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은 단지 기술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예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모두 평생학습의 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를 배우는 것, 사진 촬영에 도전하는 것, 새로운 언어에 도전하거나 역사나 문학에 대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 등은 모두 삶의 질을 높이는 배움의 활동입니다. 이처럼 평생학습은 지식 습득뿐 아니라 감성과 창의력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평생학습은 정체되어 가는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매일 비슷한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생활은 자칫하면 권태감과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에서 노년기 학습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인지 능력 저하 속도가 느리고 우울감이 적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배움이 성취감을 안겨준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불문하고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느낄 때 자존감이 향상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누군가는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큰 오해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오래 살아온 만큼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배움이 가능한 시기가 노년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겪은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연결하고 삶의 통찰로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생학습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습은 종종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의나 모임, 동호회 등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을 막고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면 평생학습을 통해 꾸준히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노년기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고령화되는 현재의 시대에서 노년 세대의 능동적인 학습은 사회적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경험 많고 지혜로운 세대가 새로운 지식을 갖추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때 세대 간 소통도 원활해지고 사회의 생산성과 안정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평생학습은 노년기의 삶을 위한 개인적 전략이자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공공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평생학습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삶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삶의 도구이며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절실한 삶의 전략입니다. 배우는 사람만이 변화에 적응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배움의 여정을 다시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둘째, 노년기의 학습이 주는 가치. 노년기에 학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새로운 지식을 익혀서 직업을 갖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봐야 하는 것도 아니니 말이죠. 하지만 노년기의 학습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삶의 질 자체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 시기의 학습은 우리 삶에 어떤 가치를 가져다 줄까요? 1. 자기 성장과 자아 실현. 노년기의 학습은 늦었지만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기회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는 것 또는 미술이나 문학 등 예술적 취미에 도전하는 것 모두가 자기 성장을 위한 발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한 70대 어르신은 퇴직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계를 위해 미술의 꿈을 접어야 했지만 노년에 다시 그 꿈을 펼친 것이죠. 몇 년 후에는 지역 미술관에 작품을 전시할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학습은 단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묻혀있던 자신의 가능성과 열정을 깨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학습은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며 인생의 후반을 더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힘입니다. 사회적 연결과 소속감. 노년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고립입니다. 퇴직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지며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습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훌륭한 다리가 됩니다. 같은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함께 수업을 듣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강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습 모임, 독서 클럽, 문화센터, 프로그램 등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속감을 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배워간다는 감정은 노년기 삶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배움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정신 건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3. 인지 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 학습의 가장 실질적인 효과 중 하나는 뇌 건강 유지입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반대로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기억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뇌는 계속 자극을 받고 활성화됩니다. 이 자극은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해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학습 활동을 지속한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낮고 인지 능력 유지 기간이 길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언어학습, 수학적 사고, 퍼즐, 풀기, 악기 연주 등의 활동은 뇌를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단순한 기억력 훈련을 넘어서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에 적용하는 학습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고르게 사용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뇌 기능 저하를 지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정체성과 자존감의 회복.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쓸모가 없다, 할 일이 없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학습을 통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성취해 나가는 과정은 자존감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예전엔 해보지 못했던 일 또는 과거에 실패했던 일을 다시 시도하면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행위 자체가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뇌뿐 아니라 감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 다시 도전하는 나, 변화하는 나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5. 새로운 미래 설계의 기회. 학습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기존의 역할과 목표가 사라지며 삶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움을 통해 새로운 관심사를 찾고 이를 기반으로 삶의 방향을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요리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분이 나중에 시니어 대상의 요리 클래스를 운영하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배움을 단지 여가 활동으로만 보지 않고 새로운 일이나 봉사, 사회 참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노년기의 삶은 더욱 활기차고 주도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년기의 학습은 단지 시간을 때우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자아를 회복하며 사회와 연결되는 아주 강력한 수단입니다. 배움은 젊은이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기에 더 절실하고 더 가치 있는 여정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은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셋째, 평생학습의 실제 사례. 이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개념도 실제로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내외에서 평생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 속에서 노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영국 U3A 제3세대 대학 노년을 위한 배움의 공동체. 가장 널리 알려진 평생학습 모델 중 하나가 바로 영국의 U3A 유니버시티 오브 더 서드 에이지입니다. U3A는 말 그대로 제3의 인생 단계에서의 대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제3세대란 직업생활을 마친 은퇴 이후의 삶을 뜻합니다. U3A는 기존의 학교나 대학처럼 학위를 주거나 시험을 치르지는 않습니다. 대신 동료 간 학습 피어 러닝을 기반으로 참여자들이 서로 지식을 나누고 함께 배우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물리학자가 천문학 기초 강좌를 열고 미술의 조예가 깊은 노년층 참여자가 수채화 수업을 이끄는 방식입니다.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 사이에 경계가 없습니다. 모두가 선생이고 모두가 학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참여자들에게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심어줍니다. U3A는 현재 유럽 전역,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지로 퍼져나갔으며 각 나라의 문화와 상황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습의 내용도 매우 다양합니다. 역사, 문학, 철학, 언어, 음악 등 전통적인 학문뿐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법, 디지털 사진 편집, 건강관리, 요가와 같은 실용적인 강좌도 포함됩니다.
영국의 한 참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U3A에 참여한 이후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그리고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느낀다. 이 말 속에는 배움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일본의 시니어 컬리지 고령화 사회 해법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시니어를 위한 교육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니어 컬리지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고령자 대상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일반 대학과 유사한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교육뿐 아니라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참여를 연계한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일본 시니어 컬리지의 특징은 배움의 결과를 사회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학습에 머무르지 않고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에 봉사하거나 강의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건강관리 교육을 받은 시니어가 마을에서 건강상담 자원봉사를 하거나 ICT 교육을 수료한 시니어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노년기의 학습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배움은 곧 역할이고 역할은 곧 삶의 의미입니다. 시니어 컬리지 출신의 한 노인은 배우면서 내가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학습은 삶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3. 국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우리 곁의 배움터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곳곳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각 지자체의 평생교육센터,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법, 스마트폰 활용법, 온라인, 금융 교육 등 실생활에 밀접한 강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평생교육센터에서는 디지털 문맹 탈출 클래스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강좌는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부터 시작해 카카오톡, 인터넷 검색, 온라인 은행, 업무, 동영상 시청 방법 등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엔 나는 이런 건 못 배워라며 주저하던 어르신들이 수업이 진행될수록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수료 후에는 손자에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내는 법을 알려줄 수 있다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또한 부산에서는 50인생학교라는 이름으로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기적인 기술 습득을 넘어 은퇴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공간입니다. 강의 내용은 철학, 인문학, 역사, 재무설계, 창업 준비 등 폭넓은 분야를 아우릅니다. 4. 참여자의 변화 삶이 달라지는 경험들. 이러한 프로그램을 경험한 분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배우고 나니 삶이 바뀌었다고. 실제로 한 70대 여성은 지역 교육센터에서 천연 비누 만들기를 배우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소소한 장터를 열어 작게나마 수익도 올리고 지역 사회와도 더 깊이 연결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지역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 60대 남성이 퇴직 후 온라인으로 영상 편집을 배우기 시작했고 손주들의 생일 파티 영상을 제작해 가족들에게 선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뿌듯함과 가족들의 반응은 그 어떤 돈보다 값졌다고 말합니다. 내가 만든 걸 손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처럼 평생학습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 그리고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평생학습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었을 때 인생의 새로운 풍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노년기의 배움은 단지 시간이 남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자이자 우리 존재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넷째, 평생학습을 시작하는 방법. 많은 분들이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알고 계십니다. 배우는 것이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든다는 것도 동의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제 와서 뭘 배우겠나,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망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평생학습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첫 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년기의 평생학습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나누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관심 분야 찾기.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이 곧 출발점. 배움은 억지로 강요받으면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관심 있고 흥미를 느끼는 주제라면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의 첫 단계는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거창하거나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평소 여행을 좋아했다면 영어 회화나 여행지 역사 알아보기 같은 강좌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요리를 즐긴다면 세계 요리 배우기나 건강식 만들기 강좌가 흥미로울 수 있고, 손재주가 있다면 캘리그라피, 목공예, 천연 비누 만들기와 같은 실습형 교육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해보고 싶었던 분야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나 여건상 못했던 일들 말입니다. 내가 예전부터 그림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바로 그게 시작점입니다. 노년기의 학습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극이 되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배움은 성적이나 인증서보다는 삶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지역 자원 활용하기. 가까운 곳에 기회가 있다. 많은 분들이 배우고 싶긴 한데 어디서 배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주변을 잘 살펴보면 의외로 다양한 학습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는 노년층을 위한 평생교육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평생교육센터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대부분의 시군구 단위에서 운영하며 노인 대상 프로그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활용, 요리, 건강관리, 노래교실, 문해교육 등 실생활과 밀접한 강좌들이 많고 대부분 무료 혹은 소액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도서관도 중요한 배움터입니다.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니라 요즘은 문화강좌, 인문학 강의,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책 읽기, 모임이나 인생 글쓰기 강좌 등도 많아 정서적인 교감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도 놓치지 말아야 할 공간입니다. 이들 기관은 지역 주민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여가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혼자 가기 망설여진다면 친구나 이웃과 함께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배우는 즐거움은 더욱 큽니다. 이처럼 배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동네 안에도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3. 온라인 학습 활용하기. 집에서도 만나는 무한한 배움의 기회. 요즘은 디지털 기술 덕분에 집안에서도 전 세계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나는 컴퓨터 잘 못하는데 라는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온라인 학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는 다양한 평생학습 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역사, 미술, 음악, 건강, 운동, 외국어, 요리, 취미 등 원하는 분야를 검색만 하면 바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초보자를 위한 스마트폰 강좌, 중년 영어회화 기초, 피아노 배우기 같은 강좌들이 인기입니다. 좀 더 체계적인 수업을 원하신다면 K무크 같은 온라인 공개 강좌 플랫폼을 이용해 보세요.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플랫폼으로 주요 대학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수료증도 발급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철학, 글쓰기, 금융, 생애 설계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가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지식백과, 클래스 100일, 타링, 오늘의 강의 같은 플랫폼들도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익히기에 좋은 곳입니다. 비용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 다양한 강좌가 있어서 예산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의 장점은 무엇보다 내 시간에 맞춰 내 속도대로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통 걱정도 없고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평소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스마트폰 활용법 강의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첫 클릭만 하면 그 다음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4. 학습 목표 설정하기 방향이 있어야 길도 보인다. 어떤 공부든 목표가 있을 때 더 동기부여가 됩니다. 단순히 배워볼까? 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6개월 안에 영어로 자기소개할 수 있게 되겠다. 내 손으로 직접 천연 비누를 만들어 가족에게 선물하겠다. 손주와 영상통화하면서 사진 보내는 법까지 익히겠다. 이런 식의 작고 구체적인 목표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학습이 꾸준해지고 성취감도 높아집니다. 물론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과 지속입니다. 목표는 혼자서 세우기보다 주변과 함께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과정을 듣는 친구들과 함께 목표를 공유하거나 가족에게 나 이번 달엔 이거 배울 거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큰 자극이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건 목표는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 건강 상태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부담 없이 지속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와서 뭘 배우냐고. 하지만 그 말이야말로 우리가 꼭 깨뜨려야 할 오래된 고정관념입니다. 배우는 건 절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배우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은 조금 낯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클릭, 단 한 번의 신청서 제출, 단 한 번의 수업, 참여가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을 찾고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며 내 속도대로 내 목표를 세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다시 배우는 즐거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새로운 배움이 시작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에필로그 배우는 삶이 주는 선물 노년기. 우리는 종종 인생의 마무리라는 인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미 할 만큼 했고 배울 것도 없으면 이젠 조용히 쉬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그런 인식이 얼마나 낡고 위험한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배움은 결코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많은 경험을 지닌
노년기에야말로 배움은 더욱 깊이 있고 풍성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삶 전체와 연결되는 배움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배움은 목적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위한 활동이 됩니다. 삶을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생각을 유연하게 하며 나를 타인과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죠. 우리는 지금 매우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세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 바뀌고 있으며 그 속도도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사회 구조, 인간관계, 문화 등 모든 것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멈춰 있다는 건 사실상 뒤처진다는 뜻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단절은 고립으로, 고립은 결국 우울과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배우는 삶은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는 뇌를 자극받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설렘을 느낍니다. 내가 아직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배우니 정말 재밌다라는 감정은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꿔줍니다.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존재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길이죠. 또한 배움은 우리를 타인과 연결시켜줍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의 대화, 질문, 협업은 소외감을 줄이고 소속감을 키워줍니다. 취미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새로운 관계 형성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는 곧 건강한 사회적 지지망으로 이어집니다. 배움은 단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성장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배움은 우리를 스스로 존중하게 만듭니다. 노년기에 겪는 정체성 혼란이나 무기력감은 대부분 이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배움을 통해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해내는 경험을 쌓다 보면 나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기인식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꾸는 강력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배우기를 망설일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두려움, 귀찮음 혹은 자신감 부족이 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배움의 경험이 멀어진 삶 때문입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해본 적이 없어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배움은 시작만 하면 어느 순간 즐거움이 됩니다. 처음 한 걸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나이에 뭘 새로 배우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지금 배우고자 하는 마음, 새로움에 대한 열망, 성장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젊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배우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또 한 번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배움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선물 말입니다. 이 선물은 단지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인생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공부랑 안 맞아, 늦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강의가 생각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학습 여정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시작이라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읽는 것부터 온라인에서 영상 강의를 하나 듣는 것까지 당신의 오늘이 어제와는 다른 하루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상으로 시즌3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삶이 확장된다 도전하는 노년이라는 주제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삶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변화는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도전의 의미는 더욱 깊고 소중해집니다.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용기. 바로 그것이 노년기의 진짜 젊음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